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좀 이어지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물 위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수상함 쪽에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입니다. 마덱스에서도 만나봐도 알지만은 상대적으로 한화오션보다는 굉장히 더 적극적인데 그러한 결실에서인지 이번 페루의 시마 조선소와 맞습니다. 서로 합작을 해서 전투함을 검조한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뭐 건조한다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계약은 했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MOU를 일단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 페루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은 좀 밀접한 관계인 게 포항급 두 척이 이미 기증이 간 상태.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페루의 국영조선소죠. 시마에서 지난해 4월에 함정 4척, 해양경비대 함정, 그다음에 상륙함, 그다음에 전투함 이렇게 4척을 현지에서 공동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역시 국영조선소인 시마와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는 양해각서, 우리가 흔히 MOU라고 불리는 걸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MOU라는 게 우리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 악수하는 거라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MOU가 됐다고 해서 뭐 계약이 된 건 아니고 MOU만 했다가 깨지는 거 되게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랑 MOU를 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밀떡에서 다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뭘 하겠다 이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지만 페루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몰랐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우리랑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국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페루가 최근에 K808 장갑차를 30여 대 정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전에 KT-1 항공기 있잖아요. KT-1 항공기도 페루에서 수입을 한 적이 있고, 페루 해병대 같은 경우는 K2 소총을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해각서 정도라고 해도 여기랑은 이미 진행했던 사업이 많고 진행할 사업도 많으니까 여기는 MOU 정도에서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통상적인 무기체계 거래에 있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본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나중에 뭐 드롭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사업 규모는 한 얼마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정도 체결이고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겠다 정도라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는데 단서는 있습니다. 페루 해군이 현재 잠수함을 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잠수함 운영 중인 게 총 209급 6척입니다. 아마 이거를 전량 대체하든지 전량 대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4척까지는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추측입니다. 그럼 한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투 장비, 그다음에 어뢰 이런 것들 다 판매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게 대체할 잠수함이 209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209급을 대체한다가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209급 때문에라도 페루는 반드시 잠수함을 대체해야 된다. 주변국이 209급 이상의 잠수함을 도입했었고 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루 입장에서는 계속 그랬고, 아까 KT-1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렇죠. 사실은 남미에서 KT-1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아주 투카노. 유명한 슈퍼 투카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KT-1을 샀다는 거에 있어서 이 양해각서가 주는 무게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페루의 국방력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약 3,400만 명 정도 되고요.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상비군은 대략 한 10만 정도로 꼽히고 있고요. 이 나라가 좀 재밌었던 게 그 동구권과 서구권 무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군 같은 경우는 주력 전차가 T계열 전차이고, 공군 같은 경우는 미라지랑 그다음에 미그 29를 같이 운영해요. 그리고 장갑차도 서방제 장갑차, 그다음에 러시아제 장갑차 같이 운영하고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좀 일방적이긴 하지만 이탈리아제 호위함, 그리고 독일제 잠수함 이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항급 초기함을 두척 기증해 줬고, 이후에 향후에 시마에서 건조할 거는 아마 페루와 한국이 합작해서 만들겠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국방력이 센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주변국 대비해서 계속해서 않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아니, 페루라는 나라가 사실은 되게 생소하잖아요. 마추픽추 빼면은 몇 가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먼 나라인데 네. 우리나라랑 이렇게 군사적으로 관계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별로 나온 건 없고요. 가장 먼저 국방 관련 나온 게 KT-1이 수출됐다라는 정도고 물밑에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하고 잘 맞는 거죠. 네네. 네, 잘 맞아 떨어졌었고 그들이 원하는 거에 우리가 부합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맺어갔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증 같은 것도 좀 했어요. 많이 해줬어요. 네. 네. 우리가 또 공을 많이 들이는 이런 식의 공을 들이는 국가가 또 하나 있죠. 필리핀. 맞습니다. 그런 식의 공헌을 한 짜게 맞았던 그런 국가고 우리하고의 뭐 정치적인 거나 또는 경제적인 거에서 상호 보완 이런 측면에서는 국기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왜 그렇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진미채 오징어. 맞아. 페루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 우리나라로 오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진미채 오징어. 여러분들이 거의 문어같이 생긴 오징어. 네. 그러니까 문어 크기의 오징어. 그곳의 오징어가 굉장히 커요. 네. 진미채 오징어로 만들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진미채 오징어 중에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아냐면 아는 지인분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페루에서 관련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출입업을 하다 보니까 페루는 그때 당시에는 정부가 조금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독재도 있었고 부패도 있었고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도 수출입을 하는 사람한테 언제나 군부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혹시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돈 벌어볼래? 이런 게 있었는데 또 한국 분들이 특징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잖아요. 네. 지금 돌아가신 그분이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진미채 오징어라고 말씀드렸고 PCC를 양도한 거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야 가져가. 그리고 가져가는 방법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때 양해각서도 하고 관련한 페루의 해군 관계자가 와서 다른 시설도 다 보여주고 우리가 쓰는 함정 그러니까 페루가 산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보여주고 PCC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송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은 대한민국이면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해외에서는 일부 그 해군 관련한 소식통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페루의 차기 호위함은 현대의 HDF 3200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길이가 127m 정도, 폭이 15m, A사 레이더가 정착이 될 거고 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들어가고 대함 미사일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6000AD 범위에서 26노트 속력을 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거 컴퓨터랑 똑같죠. 페루에서 돈 없으면 하나하나 뺄 거고요. 그리고 잠수함대 지금 잠수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면 209 타입을 두 타입을 운영하고 있어요. 209 1200. 그것을 4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대는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2대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맞습니다. 또 다른 2대는 209 1100급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전력에서 2대가 빠진 건데 또 페루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게 이거 같아요. 이번에 양국의 정상이 만났잖아요. 대한민국은 기술이 좋은데 남미 쪽에서는 방산 수출을 하려면 뭔가 기반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페루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선소가 괜찮은 조선소가 있어. 그리고 우리 어업 협력 많이 해봤잖아. 진미채 팔았잖아. 니네 기술로 우리에서 진수를 하고 남미에 같이 팔자. 좀 굉장히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페루를 발판 삼아 뭐 해상 무기 플랫폼이든 공중 무기 플랫폼도 사실 해상 무기 체계 이상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KT-1뿐만 아니라 FA-50을 도입해 갔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어쩌면 가장 먼저 보라매가 수출될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페루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럴 정도로 페루가 우리의 무기체계에 대한 육해공 모두 신뢰를 얻고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기가 있냐라고 얘기가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건 아닌데 둘이 죽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판은 페루다. 동남아의 발판은 인도네시아라고 봤는데
아닌 것 같아.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네. 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아까 209급에 대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209급이 디젤 잠수함계의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략 제가 계산해 본 것만 해도 50척에서 60척 정도 해외에 판매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그중에 9척을 도입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제일 많이 도입한 줄 알았더니 튀르키예가 14척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한 70년대, 80년대에 주로 많이 팔았고 대략 30년 정도 시기가 지났으니까 페루처럼 개량 사업을 하든지 신규 도입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역시 디젤 잠수함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만 남아 있으니까 디젤 잠수함의 교체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도래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에 노를 저은 게 저는 페루 잠수함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페루 입장에서는 시급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뭐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각 나라의 군사 재원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두 알고 있죠. 예, 모두 알고 계시는데 이제 페루의 군사력에 있어서 그 남미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해군의 입지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페루도 그렇습니다만은 남미 국가들 대부분 남미는 뭐 쉽게 생각해서 12개 국가밖에 없어요. 남미 같은 엄청난 대륙이지만 12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국가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죠. 사실은 안 그래요. 전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다들 견제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페루 입장에서는 앞바다가 태평양 넓은 바다예요. 또 장거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페루 해군은 너무 열악해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말씀 주셨던 209급을 많이 도입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209급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훨씬 크고 그리고 중무장의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니즈하고 맞아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뭐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남미의 페루 입장이면은 중상위권을 항상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국방력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대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건 어느 국가의 국방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이걸 누구도 100%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중상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우리 지금 페루하고의 사업이 계속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폴란드 잠수함 사업 그리고 이건 뭐 공개해서는 사실은 안 되지만 앞서 에피소드에서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수함 사업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에 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지점이 잠수함은 전투함보다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요. 도입 대수도 국가가 훨씬 적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국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09급이 저는 많이 팔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잠수함 성능 굉장히 좋죠. 하지만 수출했던 실적은 지금 인도네시아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페루와 공동 개발을 해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잠수함 사업에 도전할 때 포트폴리오에 한 줄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결정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포트폴리오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루의 잠수함 사업에 우리 현대중공업이 아이러니한 거죠. 아무래도 수중보다는 수상에 강점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더 해외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중을 또 국내도 수중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모자라는 부분, 조금이라도 모자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그 기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난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